당신은 혹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새로운 자유의 문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고할 상사도 눈치 볼 회의도 새벽 출근도 없다고. 하지만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깊게 무너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요. 오늘은 한 전직 임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은퇴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인물입니다. 인사와 전략을 총괄하던 임원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그를 부장님, 상무님이라 불렀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신이 잘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이미 모아둔 퇴직금, 아파트, 연금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뜻밖의 문장으로 자신의 근황을 요약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견디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처음엔 여유를 즐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억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3끼가 전부인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보다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유 없이 멍하니 TV를 보다가 하루가 흘러가고 어느 순간 그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냉정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던 전화 보고 회의 일정이 사라지자 세상과의 연결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그는 나는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조직 그 자체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한 사람이 아닌 직책이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심리적 공허감은 경제적 여유와 무관했습니다. 그에게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돈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땐 늘 바쁘다며 소홀히 했던 가족이었는데 막상 매일 집에 있으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냐고 했고 딸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퇴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자아 붕괴입니다. 일을 하며 쌓은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 이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특히 임원이나 고위직일수록 그 충격은 큽니다. 권위와 영향력이 일상에서 빠져나가면 남는 건 낯선 공백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질 뿐 아니라 자신이 이룬 경력조차 아무도 묻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나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회사에서 함께했던 동료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식사 약속이 이어졌지만 몇 달 지나면 연락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는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내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대화의 주제가 다르고 시간의 리듬이 다르고 관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새 그는 자신이 속할 자리를 잃은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시간의 역습입니다. 일할 땐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러나 그 여유가 오히려 불안을 낳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루가 너무 길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버티는 게 목표가 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하고 싶은 일도 의미를 잃습니다. 목적 없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쉽게 우울과 무력감에 잠식됩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와의 대화 끝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돈 벌어다 줄 땐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나한테 왜 이래?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집에 없었잖아요. 그 말이 머리를 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과 함께 산 게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살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이후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하고 지역 복지관에서 강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를 채우는 루틴을 만들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을 찾아간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두 번째 사회 진입이라고. 경제적 준비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 재설계입니다. 퇴직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직업이 아닌 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둘째, 일외의 관계망이 존재하는가?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쉼이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그 전직 임원은 지금 매주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돈보다 빠르고 명함보다 깊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준비는 퇴직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란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을 통해 쌓아온 것은 단순한 경력이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연결, 그리고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누구나 그가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의 진짜 준비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어떤 의미로 하루를 채우는지가 내일의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은퇴란 단어는 언젠가 먼 미래에 찾아올 일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닥치면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삶을 흔든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 관계의 해체, 그리고 존재의 공백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사건이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대부분은 이미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된다. 회사는 당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놀랍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는 후배가 이어받고 당신이 쓰던 자리는 다음 사람이 앉는다. 당신이 그토록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은 회사의 역사 속으로 흡수되고 남는 것은 텅 빈 일정표뿐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동안 내가 일 속에, 조직 속에, 직함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는 그 껍데기가 벗겨진 뒤에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심리적인 문제에 먼저 무너진다. 퇴직금을 받아든 날의 안도감은 잠시, 그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것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하루다. 일정이 없다는 건 휴식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다는 뜻이다. 일하던 시절엔 시간이 모자라서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고통스럽다. 처음엔 늦잠을 자는 게 자유 같지만 어느새 오전이 지나가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불안으로 바뀐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아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의미 없는 시간은 곧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TV를 켜두거나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습관처럼 은행 창구를 기웃거린다. 마치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을 붙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착각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신,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직장 시절에는 나 없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 상실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사망이라 부른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느낌. 그 감정이 깊어지면 은퇴자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변한다. 가족에게 잔소리를 늘리고 친구의 성공담에 질투를 느끼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키운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하나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한 전직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잃었다. 그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 한동안 식탁에서 신문을 읽으며 출근 흉내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행위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해 보이려 하는가? 그 질문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시작하고 후배들에게 은퇴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경험을 나누었다. 놀랍게도 돈 한 푼 받지 않는 그 일이 그의 하루를 바꾸었다.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을 세 가지 균형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관계의 균형이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면 대부분은 인간관계 전체가 무너진다.
회사에서 맺은 인맥은 직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일과 상관없는 관계망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가족, 이웃,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사회적 면역력을 높인다. 둘째는 시간의 균형이다. 하루를 구조화하지 않으면 시간은 사람을 삼킨다. 은퇴자는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운동과 학습, 소통의 시간을 넣어야 한다. 일정이 없는 사람은 결국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이 커진다. 셋째는 마음의 균형이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용기,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이 잡혀야 비로소 은퇴 후 삶이 단단해진다. 가장 위험한 은퇴는 성공한 은퇴라는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연금만으로 은퇴를 완성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공허함을 확대한다. 돈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의미는 하루를 견디게 한다. 진짜 은퇴의 성공은 수입이 끊겨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혼자서는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며 누군가를 도울 때 생겨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직장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일터는 단지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를 확인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 무대가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를 잃은 만큼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취미든 봉사든 배움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이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답한다. 관계와 루틴 그리고 마음의 근육입니다. 관계는 외로움을 막고 루틴은 무기력을 막으며 마음의 근육은 실패와 상실을 버틸 힘을 준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어떤 재산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안과 후회를 남긴다. 그 전직 임원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직함이 사라진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한다고 했다. 오늘도 살아있다. 의미 있게 살아보자. 은퇴의 본질은 멈춤이 아니라 재정의다. 그동안 세상이 정의해주던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여정이기도 하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무너지는 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퇴직일을 기다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지금부터 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관계를 만들고 루틴을 세우고 나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사람만이 내일의 공허를 이겨낼 수 있다.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오늘 어떤 의미로 살았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은퇴를 지탱할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될 것이다.